자, 봐봐. 직업이 아니라 회사를 고른 것 같네요. 너 보니까 뭐 직무적인 건 없는데 그냥 삼성 가려고 여기 온 것 같은데 이 느낌이죠. 그 다음에 제가 시험 준비를 끝내고 열심히 진로를 탐색했고 디스플레이 분야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말씀드리며 단지 전문직 대기업이 아닌 제가 회사에 잘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했다. 공대생으로서 삼성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라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준비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진로 설정이 그렇잖아요. 우리 수많은 공대생들이 저도 신소재공학인데 여러분들이 뭐 신소재라고 해서 뭐 반도체가 뭐 많이 듣지도 않아. 그리고 입학할 때 뭐 반도체 회사에 가겠다는 생각 누가 합니까?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그런 학업 과정들을 얘기해서 실제로 내 진로가 어떻게 설정되게 되었는지 그렇게 좀 다가가시는 걸 권해드려요. 자, 임원 면접이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다. 1분 자기소개는 하지 않았다. 안 시키는 분들도 계세요. 그 다음에 이력서 기반의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너무 공부만 한 거 아니냐. 협력은 가능하냐 위주의 질문들 한다. 그러니까 실제 임원에서는 어떤 직무적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의 인성 캐릭터를 많이 봐요. 자, 여러분들 요 대화 스크립트 한번 보세요. 실제로 합격자인데 얘가 완전 고스펙이에요. 거의 수석 졸업이고요. 여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뭐 상도 엄청 많이 탔고 자격증도 엄청 많이 탔어. 그랬더니 딱 보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면접 경험이 별로 없는 면접관이에요.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세요? 삼성에서의 목표가 뭐예요? 단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근데 단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은 하수고요. 상수 면접관도 이렇게 물어봐요. 홍기찬 씨 제일 친한 친구 있죠? 그 친구가 홍기찬 씨에게 넌 이걸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가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면접 많이 보신 분들이에요. 왜냐? 단점으로 뭐 헛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상황을 주고 물어보면은 단점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분이었어. 딱 보더니 스펙이 되게 화려하죠. 딱 보니까 아유 누구시는 저 협업을 잘하는 편이에요? 아니까 물어보는 거죠. 딱 보니까 조기 졸업했고 그 여학생이고 하고 맨날 맨 앞에 앉아가지고 교수님하고 뭐 친해지면서 이제 만점 받았던 애인데 얘가 협업을 잘 못할 것 같고 너무 좀 딱딱한 이미지가 보였겠죠? 물어보는 거야. 협업 잘하나요? 그럼 뭐라고 해요? 저는 협업의 대가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면접관이 아니 저 혼자 독하게 이끌어가면서 더 빨리 학업 끝내고 성적 받고 뭐 그런 경험 없어요? 이거 많이 아니까 물어보는 거야. 이랬을 거 아니야.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들이 훌륭한 친구들이죠.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얘가 여기서 아닙니다. 저는 협업의 귀재입니다. 친구들을 설득하여 매개체가 되어서 치더리더 같은 역할을 수행해요. 협업으로 뭐 업무를 수행했다. 이런 헛소리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맞습니다. 조별과제 하다 보면 솔직히 공부고 뭐고 나 몰라 하는 친구도 있었다. 제가 옛날에 나 몰라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그냥 제가 다 하니까 혼자서 밀어붙이면서 학점 높은 받은 경험 있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들이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셔래. 그죠? 회사 생활도 그래요. 그럼 누군가 해야죠. 근데 여기도 저는 이제 저 같은 여우는 여기서 하나 추가시킬 거야. 근데 막학기 때는 제 목표 학점에 도달하고 나서는 후배들을 좀 다독여 가면서 딱 한 번 리더십을 발휘해서 수업을 마친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금상첨화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그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멋지다니까. 자, 보세요. 제 여학생인데 석사예요. 그런데 연구실 딱 보니까 기계과 연구실이라서 다 남자들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 저도 이제 석사인데 딱 보면 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물어봐요. 아유 누구시고 남학생들하고 랩 생활 같이 했는데 힘든 점 없었어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하죠? 힘들 점 없었습니다. 저는 체력이 좋아서 남학생들과 함께 가스통 옮기며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지 면접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제 학생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이 힘들었다. 특히 첫 학기 때. 저는 게임을 안 하는데 저를 제외한 모든 남자 선배들이 다들 게임을 해서 대화에서 제가 빠졌었다. 그래서 제가 게임을 잘 할 수는 없었기에 제가 술을 좀 면접까지 잘 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 회식 이런 것들은 도맡으면서 제가 예약도 하고 술 한잔 하면서 나중에는 좀 남자 선배들과도 많이 친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좀 자 여러분도 보세요. 근데 좀 제가 얘기한 것도 야 홍기찬 괜찮은데 나도 저걸 얘기해야지. 그걸 또 원고로 적고 외워서 얘기하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말이 들리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제 말에 들어가 있는 호흡이에요. 호흡. 응?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특히 공대생들이 그런데 원고 매지 말고 프리토킹 해야 돼. 그래야지 면접에서의 경쟁력이 올라가요. 자 보세요.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면 거시경제 성적은 좋은데 미시경제 성적이 낮네요.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무슨 뭐 미시경제 성적 낮다고 여러분 떨어뜨리지 않을 거야. 근데 얘는 그걸 더 준비해 간 거야. 지 나름대로. 그래서 제 노력이 부족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 가식적인 표현이죠. 그래도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것도 가식적 표현이죠. 당시 수업을 하시던 교주님께서 외부 강의라고 계셨고 시중에 교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시중 교재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수 전공자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내용을 배웠다고 생각해서 따로 재수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핑계로 들리는 거죠. 아까 그 밭 왜 못 갈았냐고 해서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자 억울하죠. 그죠? 이게 아마 진실이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진실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식의 표현을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회사 생활할 때도 사고 쳤을 때 변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당시 제가 뭐 시험을 망쳤다 아니면 그 당시 제가 좀 미시경제 관련돼서 어려운 부분들을 놓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편안하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중간에 받으면 안 좋은 거예요. 제 학생 실제로 그렇게 질문 받았어요. 누구 씨는 저기 연극 동아리를 하셔서 그런가 봐요. 오늘 꼭 연극 배우 같아요. 그냥 바로 떨어지는 건데 이제 웃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항상 면접관들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항상 솔직한 걸 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봐. 한 명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한 번 들어가서 15분이지만 이 사람은 하루 종일해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들어와서 그런 얘기하게 되면 와닿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